김민정 씨는 첫 강의 듣고 나서 브랜드. 처음에는 제가 다른 분들은 어느 정도 실무의 경험을 하시고 아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모르고 온 거거든요. 그냥 브랜드 관련해서 듣고 호기심 많은 또 온 거였어요. 어렵더라고요. 브랜드 어려워요. 저는 브랜드 쪽으로 뭐 지금도 자문을 하고 있는 회사는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브랜드를 제대로 브랜드식으로 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나는 우리나라에 없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면 브랜드 매니저는 많이 알아야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재무, 회계, 인간관계도 좋아야 돼요. 거기다가 또 뭐예요? 디자인 감각, 마케팅 감각 다 뛰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이나 이런 뭐 재무 이런 게 하나도 없고, 마케터나 뭐 이렇게 뭐 기획하고 하는 사람들은 크리에이티브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안 되죠. 가능성이 있다면 마케터가 크리에이티브를 배워서 브랜드로 가는 것보단 현직 디자이너가 논리를 배워서 브랜드 매니저가 할 수 있는 확률은 더 크다고 봐요. 크다고 보는데, 우리나라 디자이너 분들은 이렇게 뭐라고 할까 좀 안 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은 디자인 회사나 이런 브랜드 회사에 있다 보면은 맨날 하는 일이 맨날 뭐 그림 그리고 뭐 하던 일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우리나라, 내가 너무 크리티컬하게 보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그 디자인 회사들의 대부분이 사장님들이 다들 디자이너 출신들이 많아요.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뭐라 할까, 비즈니스 감각으로 하는 것보단 자기 이런 개인적인 뭐 그런 거. 여러분, 우리나라 잘 보면 옛날에 한 70년대 때 우리나라 주요 CI, BI 다 누가 있을까요? 교수님들이었어요. 교수님들이 서울대 교수하고 뭐 홍대 교수님들이 쫙 해놓고, 근데 이거를 이제 한 2000년, 한 30년 정도 지나니까 이거 바꿔줘야 되잖아. 바꾸기가 진짜 어렵다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분이 아직 살아있고, 그분이 거기 회사에 막 자문으로 있단 말이에요. 아니,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막 고치려고 불렀어. 가지고, 그러면 살벌하게 또 풀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저기 이제 그 옛날에 한 30년 전에 그걸 했던 교수님이 거기 있단 말이야. 그래서 막 자기 거 뭐 옛날에 이제 트렌드에 안 맞다 못하고 하니까 이제 기분 나쁘지. 그렇지 않겠어요?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물어본다고. 뭐 교수님은 어떠세요? 뭐 원로 교수 아니면 자문 교수 이렇게 있거든요. 뭐 교수님 내가 뭐 안 하면 그러면 죽어야지 뭐.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은 이게 안 고쳐진단 말이야. 여러분 잘 보세요. 제일은행. 그게 어떤 브랜드 기획자가 고쳤는지 아니면은 M&A로 고쳤는지. 국민은행. 그러니까 지금 은행에 은행 뱅커를 쓰는 사람들의 니즈 뭐 이것 때문에 했는지 아니면은 그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했는지. 그러니까 잘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역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소비자의 니즈를 따라가는 것보단, 내가 왜 여기 클래스에서 왜 이렇게 크리티컬하게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니즈를 따라가는 것보단 트렌드에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봤을 땐 상위 몇 퍼센트 정도는 자체적으로 뭐 이번에 뭐 하나 바뀌었죠? 뭐 한화인가? 바뀌었잖아요. 뭐 그리고 쭉 바뀌었잖아요. 그것도 잘 보세요. 정말로 이게 니즈를 창조하려고 바뀌었는지 아니면 그 경영진 내부에서 뭐가 있어서 바뀌었는지. 뭐 여러분 옛날에 호남정유가 LG로 바뀌고 뭐 LG 칼텍스로 바뀌고 뭐 이거 때 정말 그런 니즈를 찾아가려고 했는지 아니면은 이런 회사가 넘기고 뭐 사고 파는 관계에서 그렇게 되었는지.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한 10% 정도는 그래도 자기네들이 뭘 해요. 그런데 나머지 한 90%는요. 하니까 하는 거예요. 보면, 제가 잘 보면 하니까. 왜냐면, 이게 안 하면 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가지고 뭐, 여러분, 국가기관 잘 생각해 보세요. 노무현 대통령 가지고 혁신이라는 말이 정말 인기 단어였잖아요. 가지고 수많은 기관에서 문광부도 이렇게 물감 터트리는 거 변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기업이 바뀌는 건 전혀 아니라고요. 이름 바꾸고 디자인 바꾸고, 그리고 잘 보면은 우리나라 유명 아이덴티티나 이런 건 외국에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외국에서.
그러니까 랜도라는 회사하고 또 몇 가지 이렇게 회사들이 있어요. 예전에 뭐 이건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뭐 어떤 은행 바뀔 때 랜도에서 뭐 2번 오고 하고 나머지 작업은 한국에서 다 하고 왜 그러냐면 이제 또 100% 외국에서 하면 좀 그렇잖아. 야가지 또 이렇게 안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브랜드라는 것을 많이, 그리고 요새 브랜드라는 단어도 많이 좀 유행이 좀 지났어요. 한 3, 4년 전에 정말 그런 트렌드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서점에 가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서점에 가면. 브랜드 책이 막 쏟아진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 브랜드 자체에 대한 니즈가 막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니즈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책을 보겠죠. 그럼 지금은요? 지금 이제 막 서점에 가면 웹 2.0이니 막 이런 책이 쏟아져요. 왜 그러냐면 이제 롱테일, 뭐시기. 근데 이런 트렌드도 잘 보면은 이게 정말 이게 아래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왔는지 아니면 위에서 내려 꼽았는지 뭐 이런 것도 좀 봐야 될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브랜드 매니저는 말 그대로 여러분이 회사 내에서 조직 내에서 브랜드 매니저를 한다라는 건 상당히 많은 수양과 그런 인내와 이런 게 필요해요. 그리고 잘 보면 이게 아직 신천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신천지라고. 잘 생각해 보세요. 뭐 에이코 교수나 뭐 이런 그냥 브랜드 리더십이니 뭐 포트폴리오니 하는 사람들이 잘 보면 제대로 브랜드를 만든 적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그런 이론적으로 이렇게 먹히는 부분이 아니고 상당히 개인적인 주관성. 예전에 한번 모 대학교에서 UI라고 하죠, 그거. UI. University Identity라고 하죠. 이거를 싹 교체를 하는데 보통 이제 그 학교가 한자였다고요. 한자니까 약간 트렌드가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어로 바꾸자. 그러니까 영어 하면 무슨 생각이 나요? 글로벌.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거기 위원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글로벌이냐라는 거예요. 그 영어가. 그 얘기를 누가 했냐면 중국어 교수가.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머릿수로 해보자라는 거예요. 머릿수로 하면 누가 글로벌인데. 그러니까 이런 주관적인 얘기가 뒤죽박죽됐고 저기에는 그 옛날에 그걸 만들었던 노 교수님은 날 죽여라 이러고 있고 하니까 보니까 브랜드 기획자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중간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내는 게 되게 스킬이에요. 풀어내는 게 되게 스킬. 자,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한 거를 좀 리뷰를 하고 한번 해보자. 첫째, 브랜드는 관계 속에서 태어나 신뢰라는 토대 위에서 있다고 했죠. 여러분 잘 보면 아이덴티티가 되게 모던하고 패셔너블하다고 해가지고 좋은 브랜드는 아니에요. 보통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정말 좋은 브랜드는 투박해. 정말 좋은 브랜드 여러분 아주 누가 그걸 바꿀지는 모르겠지만 농협 투박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 농협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신뢰라는 게 있겠죠. 쭉 깔려져 있는 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 드린 게 뭐야? 동전 같은 거 얘기해 드렸죠. 그렇죠? 왜 동전에다가 시저의 얼굴을 박고 왜 그런 사람의 얼굴을 박는지 그런 게 안 박혀 있으면 뭐야? 그럼 구리 반 아연 몇 %에 대한 그냥 그 물질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요새 우리 지폐를 봐도 그러잖아요. 점점 뭐예요? 지폐로 갔다가 신용카드 갔다가 나중에는 뭐겠어요? 그런 거 다 없어진다고 하죠. 점점. 그러니까 신뢰라는 게 여러분 신뢰는 잘 생각해 보세요. 신뢰는 급조가 돼요? 급조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신뢰는 뭐 속에서 만들어져요? 오랜 기간 동안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냥 한 방에 브랜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건 이런 거에서 좀 불가능하겠죠. 자, 두 번째. 브랜드는 차이와의 싸움이라고 했죠? 기억나세요? 차이. 무슨 차이예요? 그렇죠. 사소한 차이예요. 여러분 차이라는 거, differentiation, 참 차별화라는 말 되게 좋죠. 차별화라는 말은 쉽게 풀면 뭐라고 했어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확연히 다른 거예요. 확연히 다른 거. 여러분 제가 동그라미 이렇게 있다가 하나 깜짝한 거. 왜 이런 차별화는 여러분 딱 잘 드러날까요? 대비 효과가 있을 때 훨씬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쁜 애가 못생긴 애들 사이에 있으면 더 이뻐 보이는 것처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여러분 방글라데시에 무슨 은행이 있더라?
무슨 까먹었어요. 방글라데시, 그레햄 뱅크인가? 아세요? 그, 가난한 사람한테, 그레햄 뱅크 맞아요? 그네, 찾아보세요. 마이크로뱅크의 효시죠. 그게 그라움 뱅크인가? 하여튼, 그 은행 같은 경우에 여러분 한번 그 인터넷에 가서 보시면 그 아이덴티티 한번 보면요. 진짜 촌스러워요. 진짜 촌스럽고, 이렇게 보면은 뭐랄까, 그 은행 지점도 방글라데시가 좀 몰살잖아요. 점포도 장난 아니야. 그런데도 뭐야, 이런 신뢰와 차이가 확실해요. 그 회사는 그 은행은 왜 차이가 확실할까요? 다른 은행은 돈 많은 놈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그 은행은 돈 없는 애들한테 돈을 빌려준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딱 차이가 나는 거죠. 여러분, 이 차이를 만드는 게, 그럼 오늘 할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그 마케팅은 뭐라고 했어요? 이 차이를 좁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기억나세요?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뭐죠? 그렇죠. 내가 비춰주게, 내가 원하는 이상형이죠. 그렇죠. 여러분, 뭐, 삼성이 이렇게 하고, 무한에 뭐 하는 거, 그 지가 그렇게 비춰주고 싶은 거죠. 소비자가 갖는 거는요. 그렇죠. 브랜드 이미지라는 거죠. 그럼, 뭐와 뭐이를 좁혀야만 되겠어요. 차이죠. 차이, 갭이에요. 내가 원하는 상과 걔네들이 받는 상을 줄여내는 게 뭘까요?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뭐야? 인터랙티브가 계속 일어나는 거죠. 마치 그거잖아요. 부부가 처음에 되게 다르죠? 근데 오랫동안 인터랙션을 가지면 뭐가 돼요? 서로 닮아간다고요. 그렇죠. 못생겼던 애도 뭐야? 결혼하고 막 지내다 보면 못생겼는지 안 못생겼는지 모른다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못생긴 친구가 여자를 꼬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가지고 사귀자라고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친구하자. 뭐 이러면서 주변에서 계속 알짱알짱 되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뭐 한 1년 보고 2년 보다 보면 뭐예요? 싹 사라진다고요. 그런 것들이. 이런 것도 뭐 방법이죠. 자, 두 번째. 브랜드 그 개발의 본질은 고객에게 브랜드를 의미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의미 있게. 이런 의미는 사소한 데 나온다고 했잖아요. 사소한 거에 제가 한번 보여준 게 뭐예요? 빙하.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그 빙하 그 수면 위에 올라와 있는 5.5% 정도를 가지고 빙하라고 한다. 그게 없으면 뭐예요? 빙하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뭐죠? 헤어핀이죠. 헤어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컨설팅을 하거나 자문을 할 때도 맨날 그런 얘기를 해요. 사소한 것을 봐라. 맨날 대박을 찾지 말고 사소한 것 안에 힌트가 있다. 여러분 그 커리어도 분명히 그래요. 여러분이 나중에 뭐 회사를 옮기거나 뭐해도 전반적으로 다 보는 것보다 요거 하나 때문에 그 사람 채용하고요. 여러분이 물건을 살 때도야 요거 하나 때문에 사는 거예요. 뭐 그런 거죠. 가까우면 거기 가서 사는 거. 그런 게 하나도 없으면요. 그런 거 하나도 없다라는 건 뭐야? 거기 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거를 살 이유도 없는 거고요. 사람들은 10가지 요소 중에 보통 1개, 2개.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해요? 언제나 넘버 원이 되라. 카테고리에서.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용꼬리가 되느니 닭대가리가 낫다. 작은 데 가서 일단 1%를 잡는 게 훨씬 더 낫다. 뭐 이런 거죠. 자, 세 번째. 여러분, 실체보다는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인식이 중요하고요. 여러분, 지구는 둥글까요? 옛날 사람들은 지구는 평평하다고 했죠. 그럼 지구는 평평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 기업의 리얼리티는 되게 정직한 회사고, 우리는 되게 친근한 회사예요. 근데, 걔네들이 그렇게 소비자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요. 나쁜 회사예요. 뭐, 사장이 뭐, 좋고, 뭐하고, 뭐 해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보면 이게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이 그 브랜드에 대해 조금 자기 개인 브랜드를 좀 많이 하려면, 제가 책을 추천하나 하면은, 잭 트라우트의 마이 포지션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사람 참, 마이 포지션이. 그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포지션이라는 책으로 히트를 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마이 포지션이라는 걸로 개인 브랜딩을 만들어버렸어요.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 근데 읽어보면, 1시간이면 봐요. 1시간. 근데 읽어보면, 참 잘못 살아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진짜. 왜냐면, 이사님 같은 경우에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약간, 중간관리자급 같은 경우에는 회사 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 딱 들어요. 그냥 왔다 갔다 지하철에서 1시간 내로 볼 수 있는 책 중 제가 한번 추천을 해드리는 거고. 자, 어떻게 지각하고. 그래서 여러분 아이덴티티를 만들 때 뭐래요 보통? 디자인에서도.
리서치를 하잖아요. 그렇죠. 리서치를 하죠. 예. 옛날에 뭘 하더라? 옛날에 국세청 그 브랜드 아이덴티티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국세청이 이렇게 뭐 해 뜨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조사를 딱 했더니 어떤 친구가 뭐라고 썼냐면, 돈 먹는 주둥이 같이 생겼대요. 그거는 거기다가 뭐 자기네들이 뭐 그게 뭐 해 돋는 거니 뭐 광명이니 뭐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게, 걔 눈에는 뭐예요? 돈 먹는 주둥이로 보이는 거예요. 한 예로 예전에 대우 같은 경우에 얘 기억나지?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근데 그게 이제 세계로 뻗어나오고 뭐 그런 의미란 말이야. 근데 대우 사람들이랑 옛날에 일을 하고 뭐 하다 보면 대우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모르겠어요. 뭐 내가 만난 사람들만 그랬는지 몰라도 자기네들끼리는 그 자기네 로고를 오리발이라고 부르더라고. 오리발. 그래서 이제 대우 망하고 나서 거기 이제 아는 분을 만났는데, 오, 진짜 말이 씨대네? 막 이러면서, 정말 우리가 오리발님이게 됐다고? 이것도 뭘까요? 근데, 이 브랜드, 제가 이렇게, 작은 회사는, 디자인 회사나 이런 아이덴티티 컨설팅 회사를 못 둬요. 못 두고, 사장하고 이렇게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자기네 만들거든요? 근데, 가끔 이제 자문을 하다 보면은 무슨 게 나오냐면, 자기가 거기다가 의미를 되게 많이 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이거는 뭐 세계로 뻗어나가고, 되게 의미를 많이 준단 말이야. 그쵸. 그 자기만 할 수 있는 거죠. 뭐, 타이포는 뭐 이렇게 끝을 뭐 세리프를 약간 줘서 뭐 조직에 뭐 샤프한 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그래가지고 여러분 매뉴얼북을 줘요. 이렇게, 그죠? 아이덴티티만 이렇게 매뉴얼북을 주면, 여기 안에 이렇게 로고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 이렇게 의미 써놓죠? 그건 백날 써놔봤자요. 여러분 삼성 로고를 보면서 거기다 무한 우주를 느껴요? 그런 사람 거의 없다. 그냥 삼성 로고는 뭐지? 그런 게 느껴지겠죠? 차라리. 저 회사, 우리나라에서 큰 회사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저는 삼성 로고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보다는 저 회사는 AS가 참 잘 돼. 이런 거밖에 별로 안 느껴져요. 그리고 삼성 제품을 사는 제 개인적인 이유는 뛰어나다 하다는 것보단 AS가 좋다. 그리고 제가 현대차를 모는데, 현대차를 모는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그냥 그린 서비스인가? 지처음에 깔렸어. 옛날에 제가 원래 쌍용을 몰았는데, 쌍용 자동차를 왜 안 몰았냐면 너무 없어 또. 고치려면요. 아주 그런 이유예요. 그런 이유. 보면은 이렇게 옵션도 몇 개 없어요. 그 등급의 차가. 자, 그 다음 우리가 또 배운 게 마치 사람 같다고 했죠.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브랜드는 내 애예요. 걔가 엄마 얘기할 때 얼마나 오래 걸려요. 그렇죠. 근데 그 시간을 그냥 단축시켜버리면 뭐예요? 미수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제 여동생이 이번에 이제 아기를 낳았는데, 이제 남편이 이제 저한테 그러는 거야. 아직 몇 개월도 되지도 않았는데, 아빠라고 했대. 그런 사람들 있죠. 예. 그 아빠만 들리는 거. 예. 아빠라고 했대.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으로, 왜 밥 달라고 그랬다고 그러지? 다른 사람은 전혀 안 들린다고요. 그게 왜 그럴까요? 듣고 싶지 않아요. 그쵸. 듣고 싶으니까 들려주는 거예요. 또요. 몰입돼 있잖아요. 그쪽에 몰입돼 있죠. 내 새끼니까.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은요. 몰입이 안 돼 있거든. 내가 브랜드 회사에서 브랜드 아이덴티티 딱 만들고 와서 딱 갖다 줬어. 그럼 이제 아마 디자인, 팀장님은 디자인 회사 하시니까 그런 거 느낄 거예요. 5개를 쭉 갖다 줬으면 꼭 아닌 거를 골라. 왜 그럴까요? 5개를 갖다 주면, 저거는 정말 들러리고 그냥 붙여놓은 건데 꼭 그걸 골라. 왜 그럴까요? 보통 그래요. 보통 고르지 말아라는 거 또 비슷하게 골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팀장님? 잘 생각해보면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디자이너들은 그거 하나 만들려고 한 일주일 동안 그것만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거기서 의미가 보이는 거예요. 너무 많이 보다 보면 눈이 좋아져요. 눈이. 근데 이 클라이언트는요. 그 디자이너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른 일 하다가 사장님 같은 경우에 다른 일 회의하고 하다가 왔어. 그 팀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5개 시안 보여준다고. 그럼 걔가 뭘 뽑을 것 같아요? 제일 친숙한 걸 뽑는 거예요. 제일 친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자기가 일단 선호하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친숙한 걸 선호해요.
은근히 약간 좀 독특하거나 이런 걸 뭐예요? 겁을 내요. 이런 것들을 선택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잘 보세요. 가장 노멀한 걸 고르는 거예요. 노멀한 걸. 왜? 그 사람은 디자이너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노멀한 걸 어떻게 그러냐면 어디 많이 봤어 그거. 어디서.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제 그 브랜드 회사 다녔을 때 설득이 안 되면 그렇게 한 적도 있어요. 그쪽 사장님하고 이사님하고 이렇게 탁 터가지고 액자로 판넬로 만들어. 사장님이 돌아다니는데 걸어놔. 그러면은 친숙해져요. 그러면 좋아하신다고. 여러분 원래 그래요. 처음에 만들 땐 별론데 많이 쓰죠. 좋아 보여. 많이 쓰면요. 왜냐면 익숙해지니까. 예.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트릭으로 뭐 이렇게 설득해버리는 방법이고. 자, 결국 브랜드 기획은 이 단순함을 쫓는 거예요. 심플리피케이션이야. 어떻게 하면 단순화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그 브랜드 디자이너들은 일반 디자이너가 잘 못해요. 일반 디자이너들은 막 이렇게 이쁘게 하려고 할수록 브랜드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만들거나 뭐 이러면 사람들이 돈 낼 때 아까워해. 예, 선 2개 그거 막 5천. 막 이런 짜증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정말 실력인 거죠. 예. 자, 여러분, 브랜드 기획,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은요? 브랜드 커뮤니케이션도 단순함이에요. 예, 그죠? 여러분, 보통 스윙 모델을 기획해요. 뭐, 우리가 뭐 경영이나 뭐 이런 거에서. 스윙 모델은요? 단순하지 않으면 스윙 모델이 아니에요. 그죠? 되게 복잡하면 돈을 은근히 못 벌대더라. 제주도 그러죠. 예. 여러분, 한 예를 들어서 저번 시간에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제록스가 제일 복사기에서 줬다고요. 그렇죠? 제일 대표죠. 근데 캐논이 이겼단 말이에요. 한때. 왜 이겼을까요? 제록스는 좋은 복사기는 다양한 기능이 있는 것이 좋은 복사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뭐예요? 망가지게 잘 망가진단 말이에요. 근데 캐논은 뭐라고 하느냐? 안 망가지는 게 좋은 복사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기능을 다 빼버렸다고요. 안 망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요? 이 안에 있는 부품도 단순화되잖아요. 근데 소비자들은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안 망가지는 게 좋은 거라고 제품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뭐 핸드폰 갖고 있으면 핸드폰 기능 진짜 많죠. 다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자가 안 보냈죠. 그러면 수많은 기능 중에 그 사소한 기능인데 뭐예요? 그것 때문에 그냥 전화해가지고 니네들이 이걸 뭐 어떻게 만들었냐 저렇게 만들었느냐 그렇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기억나세요? 대우 레간자? 수많은 기능 중에 걔가 무슨 얘기했어요? 네. 그렇잖아요. 조용한 차가 좋은 차라고 했잖아요. 네. 그거 딱 받는 순간 뭐예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차 살 때 이거 소리 네. 조용하느냐. 요새 여러분 불스원샷인가 거기서 보면 또 뭐라 그래요? 자식들이 갖고 놀죠 사람을. 소리가 안 나는 게 어딨냐고 그랬죠. 좋은 소리가 나면 된다고 하죠. 계속 바꾼다라는 거예요. 계속. 자, 그 다음 브랜드 자산. 브랜드 자산은 뭐라고 했죠? 여러분의 제품이 브랜드가 아닐 때, 브랜드가 됐을 때 그 나오는 그 갭, 벌어들이는 거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헤어핀을 파는데 옛날에 브랜드가 안 됐어요. 브랜드를 했더니 한 500원씩 더 벌었어요. 그게 브랜드 자산이에요. 그걸 빼버리면요. 브랜드 자산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자, 브랜드 아이덴티티 이미지도 제가 했었죠. 브랜드 포지셔닝의 핵심은 여러분 이것도 기억나세요? 브랜드 포지셔닝. 무엇으로 나누어 경쟁을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거라고 했죠. 예, 제일 중요한 건 무엇으로 나눌 거냐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으로 대표적으로 나눌 수 있죠? 성별, 사용 상황, 라이프 스타일, 인구 그렇게 나누지 마시라고요. 예. 그렇게 나누지 마. 그 공부를 다 하고 나서 그 공부를 왜 해야 되느냐? 그러지 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해도 돼요. 어떨 때는요. 제품이 유니크하면요. 소비자들이 그 제품에 대해서 아직 되게 유니크하죠. 그러면 옛날 방식으로 나눠도 돼요. 근데 이미 그 제품이 여러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특별하지 않은 학문 있죠. 대학교 다닐 때 특별하지 않고 특이한 것이 없는 학문을 다 뭐라고 일컬어요? 그렇죠. 그런 걸 다 교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한 학문들은 선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눌 때 그러니까 새로운 관점으로 새롭게 보면은 뭐야? 시장이 보여요. 블루오션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은 시장인데 새롭게 보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블루오션을 누가 많이 볼까요? 전문가는 잘 못 본다라는 거예요.
은근히 여러분 컨설턴트는 블루오션을 못 봐요. 컨설턴트는 세분화를 통해서 기회 요소를 찾아내는 건 또 잘해요. 근데 블루오션을 치는 사람들은 보통 어떤 사람들이에요? 내공이 있는 사람. 오케이. 제가 좀 이렇게 쇼핑몰이나 이렇게 해서 좀 큰 대박하는 사람들 봤는데 제가 유심히 보니까 걔네들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 다 우연히 했어요. 그리고요 보면 다 비전문가들이에요. 여러분 회사에 가셔서 잘 보세요. 대박 치는 회사는요 사장님이요 비전문가가 많아요. 그 분야에. 그리고 그 분야에서 되게 전문가는 큰 회사를 만들지 못해요. 보통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서울대 컨설턴트 이런 사람은 교수나 이렇게 자기 자체가 이렇게 좀 높은 사람이고 보통 사장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어디서 놀다가 하다가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단은 뷰포인트를 많이 바꿔야 세분화가 잘 된다. 그거 인구 통계 뭔 통계 이거 백날 해봤자 뭐예요? 답 안 나와요. 답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브랜드에 대한 관점을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 매트릭스 영화 보셨죠? 매트릭스를 보면은 브랜드에 대한 얘기를 다 해줘요. 자, 한번 매트릭스에 한번 볼까요? 제가 이거를 자막이 있는 거를 구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영어 좀 가능하시죠? 네? 모르면은 제가 저도 몰라요. 보면은 지금 이 샷이 뭐냐면요. 네오가 컴퓨터 안에 싹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누구죠? 남자애? 흑인애? 걔 있잖아요. 네오 데리고 온 애 있죠? 네. 네? 네, 대머리. 그 대머리가 뭐냐면 지금 이 컴퓨터 안에 이 매트릭스에 대해서 얘한테 설명하는 씬이에요. 근데 이 씬에 브랜드의 개념이 다 들어있어요. 네, 한번 볼게요. This is the construct. It's our loading program. We can load anything from clothing to equipment, weapons, training simulations, anything we need. Right now, we're inside a computer program? Is it really so hard to believe? Your clothes are different, the plugs in your arms and head are gone. Your hair has changed. Your appearance now is what we call residual self-image. It is the mental projection of your digital self. This isn't real. What is real? How do you define real? If you're talking about what you can feel, what you can smell, what you can taste and see, then real is simply electrical signals interpreted by your brain. This is the world that you know. The world as it was at the end of the 20th century. It exists now only as part of a neural interactive simulation that we call the Matrix. You've been living in the dream world, Neo. 자,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 제가 하나하나 하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 안에 답이 다 있어요. This is the construct. 컨스트럭이라는 It's 거죠. our loading program. We can load anything from clothing, 그러니까 옷이건 뭐건 다 로딩 가능하다라는 거, 컴퓨터 안으로. 네. training simulations, anything we need. Right now, we're inside a computer program? 이건 아시죠? Is it really so hard to believe? Your clothes are different, the plugs in your arms and head are gone. Your hair has changed. Your appearance now is what we call residual self-image. 보여지는 게 비주얼, 사운드 이미지라는 거죠. Digital self. 그냥 믿지 못하지, 진짜. This isn't real. What is real? 중요한 How do 말이에요. you define real? 어떻게 If you're 리얼리티를 talking about 디파인 what you 하냐고요. can feel, what you can smell, what you can taste, and 보고, see, then real 느끼고, is simply 냄새 맡아서. electrical signals interpreted by 이거 다 뭐라 그래요? 전기신호라고 하죠. 전기신호요. This is the world that you know. The world as it was at the end of the 20th 매트릭스 century. 1, 2, 3 다 보신 분? 네.
문화생활 안 하시는 분이. interactive 매트릭스 1 보신 분. that we call the Matrix. 매트릭스를 안 봤으면 이 영화가, 이게 해석이 안 되는데. You've been living in the dream world near. 매트릭스라는 게, 매트릭스라는 말이, 여러분, 매트릭스라는 말이야. 참 재밌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STP, SWOT, BCG 다 뭐야? 매트릭스예요. 뭐에 대한 매트릭스인데요? 분석하기 위한 매트릭스예요. 그 매트릭스에다가 뭐를 하는 거야? 리얼리티를 집어넣는 거예요. 마치, 뭐라고 생각하면요? 뽑기에다가, 코끼리 모양으로 딱 집어넣으면 코끼리가 나오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이 이 시장, 마켓을 뭘로 보느냐에 따라서 마켓은 그렇게 바뀐다고요. 문제는 뭐냐? 뭘로 볼 건데요. 뭘로. 여러분이 뽑기에다가 뭘로, 그러니까 막 차륵 같은 거죠. 되게 유동적이니까요. 그렇죠? 왜 유동적이에요? 마켓은? 그렇죠? 움직이는, 사람도 움직이는 거. 마켓은 이 사람 말대로 그냥 일렉트리컬 시그널인지도 몰라요. 왜? 이 사람들 머릿속에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만약 이 키아누 리브스가 매트릭스 안에 들어왔죠. 그러면서 얘가 뭐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게 다 가짜라는 걸 알게 됐죠. 뭐예요? 기계가 우리 인간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런 매트릭스 안에 집어넣은 거죠. 예.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이 남자애가 얘한테 이제 설명을 하는데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자기가 직접 뭐 한 거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가짜라니까요. 근데 가짜할 수 있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느끼게 되면 뭐예요? 우리 감각기관이 뭐예요? 만지죠. 그러면 여기서 신경을 타고 오는 거죠. 여러분 신경 이게 다 뭘까요? 전기 시그널이에요. 예. 와서 뭐를 건드려요? 두뇌에 있는 걸 건드리겠죠. 그러면 두뇌에 내가 예전에 이거를 느껴봤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이걸 가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리얼리티를 냄새 맡고 뭐하고 느껴보면서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친구가 이거를 나중에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뭐가 돼요? 완전히 매트릭스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돼요. 얘가 매트릭스의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자, 브랜드는 시그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그널이요. 네, 하나의. 제가 이제 새롭게 정의를 해드리면 하나의 시그널이에요. 어떤 시그널이요? 그 안에는 무수한 뭐가 있을까요? 단어와 형용사와 명사들이 있어요. 네. 왜? 여러분,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알고 하는 것들이 다 뭐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이게 약간 좀 고차원적인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인간은 언어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걸 뭐예요? 우리는 언어를 알아야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블랙홀은요, 블랙홀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블랙홀을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키아누 리브스가, 이 친구가 브랜드의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영화 아마 1에 나왔을 거예요, 1에. 이 친구가 이 매트릭스를 느끼고 나서 이 환경을 보니까 다 어떻게 보여요? 다 시그널로 보이는 거예요. 시그널로요. 여러분이 정말 브랜드의 눈을 가지게 된다면 뭘로 보여야 될까요? 여러분 이 펜이요. 이게 펜으로 보일까요? 아니에요. 이건 펜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뭘까요? 수많은 소비자와 수많은 기업들이 이거를 만들었던 이 마커라는 회사가 보낸 시그널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내가 느끼는 시그널들이 만들어서 뭐가 되는가? 이런 형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브랜드의 눈이에요. 만약 브랜드 매니저가 이런 눈을 안 갖고 이거를 리얼리티라고 본다고 해요. 그건 일반인의 눈이라고 해요. 참 어려운 게임 있죠. 여러분, 이 키아누 리브스도 이거를 깨닫기 위해서 엄청 트레이닝을 받죠. 그렇죠? 여러분도 결국 그 눈을 가져야 돼요. 지금 부장님이 만드는 헤어핀도 그냥 리얼리티에서 만지고, 느끼고, 냄새 맡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 봐야 돼요? 가상의 물건이라고요. 가상의 물건. 여러분, 구찌, 베네똥, 이런 건 뭐예요? 이런 시그널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시그널로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알게 되면 그때부터 뭐가 되느냐? 여기 키아누 리브스처럼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움직일 수.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단순한 거예요. 브랜드가 뭐냐라는 거예요. 브랜드가 뭔지 알아야 뭐를 해요? 기획을 하겠죠. 브랜드가 뭔지 알아야 인터액션을 끌어내겠죠. 그래서 제가 첫째 시간에 말씀드렸죠. 브랜드는 하면 할수록 뭐예요? 감이 안 잡힌다. 근데 그게 더 좋은 명제예요. 브랜드는 뭐뭐뭐뭐뭐다. 이거는 뭐예요? 그냥 어디서 봤겠죠.
그런 식으로 하면 그 사람은 많이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브랜드의 눈으로 한번 여러분의 제품을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렇게 본다고 해서 상대방도 그렇게 보면은 뭐예요? 안 보면 뭐예요?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브랜드를 만들 때는 전체적으로 브랜드 교육을 같이 받을 필요가 있어요. 다 같이요. 그래야만 이런 식으로 대충 본다고요. 예.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할 거는 뭐냐? 오늘 할 거는 오늘은 이제 브랜드 경험과 마케팅, 그 다음에 마케팅 for 브랜드, 그 다음에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케이스 스터디, 그 다음에 핵심 키워드 정리하기로 시작을 할 겁니다. 자, 브랜드 경험의 개념을 보고 브랜드 경험을 어떻게 창조하는지, 마케팅 for 브랜드가 뭐고, 브랜드 마케팅은 뭐고, IBC. 여러분 IBC라고 들어보셨어요? IMC는 많이 들어보셨죠? IMC. 그렇죠? 지금은 IBC라고 말을 해요. 통합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근데 이거 대단한 말 아니에요. 뭐예요? 말장난이죠. 말장난이에요. 네. 자, 근데 뭐 이런 말을 하면 좀 유식해 보일 수 있는 제가 이렇게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여러분한테. 자, 브랜드의 경험과 마케팅을 보면, 브랜드 마케팅이란 여러분 뭐겠어요?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 드렸죠. 브랜드 마케팅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성공한 거예요. 그죠? 그죠? 왜요? 브랜드를 가지고 마케팅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브랜드가 없다고요. 브랜드가 없다고요. 예. 자, 일단 브랜드 마케팅이라는 말을, 제가 이제 브랜드 마케팅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리를 다시 해드릴 거예요. 자, 일단 브랜드 마케팅이란 브랜드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험을 창조하는 거예요. 예, 경험이요. 여기서 여러분 이 경험이 해석이 좀 어려우면 뭐라고 대체하면 좋을까요? 시그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그널이요. 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술집에서 술 먹고 있는데 저쪽에 있는 여자애가 나한테 시그널을 보내. 예. 주파를 막 이렇게 보내면 뭐야? 띠릭띠릭. 그것도 그런 감을 못 잡는 애들은 몰라요. 그죠? 예. 시그널, 수많은 시그널들이 여러분 뭐 이 제품이 이게 만약 소니라면 이건 소니가 아니죠. 그 때문에 소니에 대한 시그널로 만들어져 있지 않는 거예요. 그 시그널들은 보고 느끼고 하는 경험으로 나온다고요. 경험으로요. 자, 경제적 가치를 보면 일단 옛날에는요 1차적으로 뭐가 중요했냐면 발견과 발굴이 중요했대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발견하고 발굴하면 팔렸다라는 거예요. 왜? 너무 없었으니까. 두 번째는 개발과 생산이었어요. 개발과 생산. 이때는 뭐가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생산 베이스가 중요한 거예요. 생산 베이스가요. 두 번째, 계획과 제공이 중요했어요. 계획과 제공. 요새 많이 나와 있는 게 이거죠. 창조와 연출이에요. 네, 좋은 말이에요. 제일 좋은 단어가 뭐냐? 브랜드에 대해서 이게 연출이에요. 네, 연출. 네, 여러분, 그 안에 있는 거는 다 그냥 그 뒤에 있다는 건 아시죠? 예. 네?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맨 끝이 뭐냐? 경험이에요, 경험. 네. 어떻게 시그널을 주고 받느냐의 얘기죠. 네. 여러분, 연출은요, 어떻게 보면은 인터액션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받아내는 거죠. 여러분이 연극 보고 뭐 하다 보면 뭐가 돼요? 걔네들의 그거를 보고 감화를 받고 박수 치는 거죠. 근데 요새는 또 어떻게, 연극이나 이런 게 어떻게, 여러분, 뮤지컬의 1위가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뮤지컬이 그 브로드웨이예요. 근데 프랑스가 미국의 뮤지컬을 잡고 싶어가지고 이번에 얘네 이렇게 새롭게 들어왔죠. 어떻게 하냐? 뮤지컬에다가 콘서트를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뮤지컬을 앉아서 하는데 프랑스 뮤지컬은 가가지고 관객이랑 막 이렇게 같이 노는 거예요. 같이 노는 거. 여러분, 이거는 연출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감화를 받는 거죠. 이때는 막 감동적인 서비스가 좋은 거예요. 이때는요. 그쵸? 이때는 인투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여러분,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상품, 그러니까 유형의 가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노래를 들어봤어요. 옛날 노래. 옛날 노래를 벅스에서 오랜만에 들었어요. 여러분 세대에 좋은 게 뭐가 있지? 이런 거. 머리를 쓸어 올리는 너의 모습. 이런 노래 아시죠? 네. 그 노래 들으면 뭐가 생각나죠? 생각 안 나세요? 그거 더 우울한 거랄까? 그럼 이거. 옛날이요. 이런 거. 이러면 그 시절 그때 내가 뭐 한 게 생각난다고요. 그렇죠? 이런 게 뭐예요? 경험이랑 부딪히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그래서 브랜드 경험이라는 게 뭐냐? 이게 이제, 여러분, 뭐라고 할까? 브랜드를 제일 잘 만들었다고 하는 게 이제 또 하나 나온 게 뭐야? 스타벅스라는 게 맨날 나오죠? 그렇죠? 스타벅스 가지고요. 정말 많은 인간들이 들이대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브랜드 매니저들은 브랜드로 풀고요. 문화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더라? 서서 앉아있는 문화를 서서 만들었다고 하고요. 예. 또 이게 뭐 시애틀에 있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푸는 사람, 시애틀에 또 하나 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거기 있죠. 그렇게 풀어서 뭐 경제, 뭐 지역성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이 보고 싶은 대로 보이는 것 뿐이에요. 보고 싶은 대로요. 우리는 이제 브랜드 쪽으로 본다고 하면 이 전체적인 게 뭘까요? 얘네들은 뭐 여러분 하워드 슐츠 얘기를 보면 뭐 아주 걔가 간단하게 써놓은 게 있어요. 지금은 우리는 고도의 불안 시대에 살아요. 고도의 불안 시대. 뭐 여러분 하워드 슐츠가 그러니까 유럽 여행을 가면서 이 아이템에 대해서 생각을 했죠. 잘 생각해 보세요. 하워드 슐츠 이전에 유럽은 아무도 안 갔나요? 많이 갔죠. 근데 왜 하워드 슐츠만 보였을까요? 맞아요. 보고 싶어서요. 여러분 이런 패러다임도 깨달았게 되면요, 되게 여러분 마술을 왜 보는데요? 재밌으니까요. 마술을 보면 왜 속는데요? 마술을 보면 이렇게 속잖아요. 걔네들이 첫 번째 트릭이 뭐냐면 여자애를 이쁘게 둬요. 그 여자애가 막 춤을 춰. 그럼 뭐예요? 시선이 분산되죠. 그게 트릭 1. 두 번째 트릭이 뭔지 아세요? 동작. 거기 이제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 이제 가장 기본적인 마술의 필로소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왜 관객은 마술사가 마술하면 속을까요? 다른 거 그러니까 여자아이들이 화려하잖아요. 그리고 몸동작 크게 하죠. 전 그 얘기 듣고 진짜 그렇겠다. 속고 싶으니까 속겠죠. 얼마나 속고 싶으면 돈을 내고 와서 속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다른 마술사가 와서 다른 마술사의 그걸 봐요. 그럼 걔는요 자잖아요. 왜요? 찾고 싶으니까요. 속고 싶으면요 속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런 것도 여러분 스타벅스에 왜 가요? 스타벅스 하워드 슐츠는 최고의 불안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사람은 집안에서도요 이 불안감을 계속 갖고 있대요. 그래서 전혀 제3의 공간에서 불안감을 하나도 없애는 공간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걔는 커피를 뭘로 봤어요? 커피로 본 게 아니에요. 커피를 얘네들은 사람과 사람, 사회와 사람을 연결해 주는데 평온한 상태에서요. 그래서 하워드 슐츠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커피는 매개체로 본 거예요. 서로를 연결하는요. 그래서 가정이나 직장에서 느끼지 평온한 공간을 제공해주고 그것을 하워드 슐츠는 스타벅스의 뭐예요? 경험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스타벅스에서 정말 여러분은 그런 매개체적인 그런 편안함을 느껴요? 안 느끼죠. 근데 거기 가죠. 왜 그럴까요? 이미 여러분은 그 매트릭스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거기 가서 편안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이미 가는 순간 뭐예요? 느껴버리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그걸 얼마나 느끼고 싶으면 돈을 내고 가가지고 그걸 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이제 약간 이 브랜드의 개념을 가면 이 로직으로 안 풀리는 뭐가 있다고 그래요? 매직이 있다고 그래요. 매직이. 여러분 로직은 배우기 쉬워요. 매직은 배우기가 어렵다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브랜드 경험에서 여러분 사람이 브랜드 이미지를 이렇게 갖고 있겠죠. 여러분 브랜드 이미지는 두 개로 나눠지죠. 그죠? 뭐하고 뭐로 나눠져요? 브랜드 아이덴티티로 나눠지죠. 아이덴티티는 내가 꼽아놓은 거예요. 브랜드 이미지는요. 얘가 그거에 대해서 상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랄까 작다. 어떤 사람은 귀엽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약하다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렇죠? 미니스커트 섹시하다. 어떤 사람은요 천하하다. 똑같은 거예요. 미니스커트를 만든 사람은 뭘로 어필을 했으면 좋겠어요? 섹시한 걸로 어필이 됐으면 좋겠죠. 자, 요런 것과 요 브랜드 경험이 이 접점에서 일어나요. 접점에서 일어나는데 이 필터가 있어요. 필터가 뭘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가치관과 기호예요. 기호. 그렇기 때문에 잘 보면 이거를 커버링 하려고 뭐를 해요? 우리가 세그를 하는 거예요. 세그먼트를. 왜요? 10대, 13하고 18세대는 뭐예요? 가치관과 기호가 비슷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브랜드가 10대에서 90대까지 다 사랑받는 브랜드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어렵고요. 은근히 그런 브랜드를 만들고 싶으면 뭘 버려야 돼요? 차별화를 버려야 돼요. 그쵸. 새거를 버려야 돼요. 예. 새거를 버리면 뭐예요? 다 사랑을 해요. 예. 여러분, 코카콜라, 뭐 이런 것들이요. 예. 새거를 많이 버린 거예요. 예. 버리는 순간 많이 얻은 거죠. 근데 걔네들이 처음부터 그랬으면요. 그렇지 못했죠.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차별화는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시장의 문을 여는 키와 같다고 했잖아요. 예. 예. 차별화가 있으면 문을 열 수 있어요. 차별화가 없으면요. 문을 못 열어요. 들어가서 차별화로 계속 가는 회사는 거의 없어요. 차별화를 계속 가면, 그러면 차별화를 그러면 안 가느냐? 차별화를 하면서도 계속 가는 또 그런 애들도 있죠. 그런 애들이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브랜드 포트폴리오 전략을 써서 들어가는 거예요. 네. P&G가 좀 그런 걸 잘하는 회사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브랜드 경험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브랜드 파워가 좀 생기는 거예요. 네. 브랜드 경험이 하나도 없으면요. 브랜드가 만들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전통적인 마케팅은 뭐를 하냐면요. 전통적인 마케팅은 이게 뭘까요, 여러분? 소비자를 열렬히 분석을 해내가지고 뭘 봐요? 세그를 하고, 뭐를 해서 뭘 볼까요? 기회 요소를 찾는 거예요. 네. 걔네들의 니즈를 딱 만나가지고요. 뭐를 줘요? 걔네들의 니즈에 맞는 생산품을 주거나 뭐를 주는 거죠. 그래서 뭐야? 딱 일치시키는 거죠. 예. 그래서 마케팅에서 보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요. 이렇게 표적 이렇게 해가지고 탱 쏘면 뭐야? 가운데 정조준. 띵 맞으면 뭐야? 게임 끝난다라는 거죠. 기존 마케팅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이런 거. 정밀해야죠. 그죠? 그 다음에요. 또 뭐가 있을까? 분석적이어야죠. 예. 치밀해야죠. 예. 계획적이어야죠. 이런 모든 말들을 한꺼번에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로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로직. 예. 이런 것들을 로직이라고 하는 거고, 여러분, 브랜드 마케팅은요? 이게 뭐예요? 그렇죠. 브랜드 마케팅은 매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뭘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얘는 기존의 소비자의 니즈를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서 내 서비스를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에서 나온 게 뭐예요? 아웃사이드 인이라는 말 있죠. 소비자의 니즈를 찾아내서 그걸 만들고 밖으로 뱉어라. 소량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던 이런 게 전통적인 마케팅이고, 이거보다 더 전통적인 마케팅은 뭐예요?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죠. 그렇죠. 만들어 놓으면 팔리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얘는요? 끌고 오는 거예요. 얘는 그 경험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경험을. 걔네들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경험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뿅 하고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들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지는 거죠. 그냥 생겨나는 거죠. 시장이. 기존엔 그런 게 없었어요. 여러분, 디즈니가 있기 전에 그런 게 없었어요. 그렇죠? 막 애들과 놀고, 스타벅스가 나오기 전에 뭐예요? 커피를 가지고 먹고, 밖에, 돌아다니면서 먹고, 커피에서 이런 거 별로 없었다고요. 커피를 통해서 라이프 스타일을 찾는 것도 없었어요. 근데, 경험을 통해서 창조해버리는 거죠. 찾아내는 개념이고요. 이건 뭘까요? 만들어버리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찾아내고 분석하고 하는 것들은 옛날에 뭐가 많이 했을까요? 분석가, 교수, 이런 사람들이 많이 했다고. 이런 거 잘하니까. 이거는요. 그런 사람이 은근히 약한 게 이거예요. 뭔가 찾아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는 수단들에는 뭐가 있느냐? 일단 커뮤니케이션, 광고, 잡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경험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포스코에서 한번 그 브로셔를 만들어가지고 제가 한번 봤는데 상당히 잘 만들었더라고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포스코가 이름 바꾸면서, 옛날에 포항제철에서 만들면서 바꿨는데, 이게 전체를 다 실버로 만들었어요, 실버. 실버로 만들고, 이 뚜껑 같은 것도 이렇게 약간 실버틱 하면서, 약간 철강 재질 있죠. 근데 그 철강 재질은 아니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약간, 우주틱한 거 있죠. 그런 걸로 싹 바꿨어요.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에 대한 경험이 만들어지는 거죠. 내가 꼭 포스코에 가봐야 경험은 있는 건 아니죠. 경험은 두 개예요. 크게 보면 내가 직접 가봐서 느끼는 경험이 있고요. 혹은요, 광고나 메시지로서 느끼는 경험이 있겠죠. 대부분은 메시지로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자, 그 다음, 시각화, 네이밍, 그 다음 제품의 외형, 공동 브랜드, 공간. 여러분, 공간이라는 것도 상당히 뭐예요? 브랜드, 경험, 접점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디자인 회사나 이런 데 가면은 조금 약간 어떻게 만들어요? 약간 모던하게 만들고 뭐 이러죠. 옛날, 박중만 씨인가? 김중만 씨인가요? 그 사람, 한번 텔레비에 나오면 그 사람 작업실은 장난 아니랬죠. 뭐, 꽃도 있고, 뭣도 있고, 막, 뭣도 있다고 하죠. 왜 그럴까요? 그게 자기의 브랜드를 훨씬 더 강화하고 자기와 일반 클라이언트와의 그 경험에서 상당히 강화시켜 나가는. 만약 그 사람이 되게 일반 사무회사처럼 하고 있다면 뭐예요? 그게 이게 엮어지지가 않는 거겠죠. 네? 자, 그 다음 웹사이트, 그 다음 인간. 이것도 되게 커요, 인간이. 이건 뭘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브랜드 같은 경우에 로고나 이런 아이덴티티 이런 걸로 만들어지자고 하지만 은근히요, 판매가 되는 회사에서 많은 브랜드의 그 이미지는 뭘로 만들어지냐면 판매원에 의해서 많이 만들어져요. 판매원에 의해서요. 판매원이 깜짝짝짝 씹으면서 사단 말단이야. 아무리 여러분이 메시지를 때려도 뭐예요? 그 순간, 그 브랜드를 처음 만나는 그 접점이요. 이때 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걸 더 가식이라고 하겠죠. 메시지는 되게 좋은데 내가 그 만나는 첫 미팅 있죠. 첫 미팅 때 확 무너지면 뭐가 확 만들어져요. 갭이요. 브랜드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라고 했어요?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갭 줄이기인데 이 갭이 팍 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새 114나 이런 거 보면 장난 아니잖아요. 예,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뭐 이런 장난 아니게 하죠. 옛날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브랜드의 개념을 갖고 오면서 뭐를 끌어내요? 일관성이라는 걸 끌어내죠. 예, 일관성이라는 걸. 자, 그래서 여러분, 예. 아까 브랜드 마케팅은 매직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거는 소비자에 대한 조사나 그런 게 필요가 없는 건가요? 있죠. 소비자에 대한 조사는 확실히 있는데 소비자의 조사를 믿고 브랜드를 만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소비자의 조사는 뭘까요? 통찰을 얻기 위한 과정으로 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조사를 통해서, 그럼 여러분 실무적으로 따져봤을 때 그럼 조사를 왜 하느냐? 조사를 왜 할까요? 레퍼런스가 있고요. 근거죠. 많은 부분이요. 근거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소비자는 뭐 예를 들어 한번 해보자. 예를 들어 포드에서 자동차를 한번 만든 적이 있어요. 10년의 걸작이라고 그래요. 10년 동안 리서치를 했어요. 핸들은 어떻게 만들고 자동차 바퀴는 어떻게 만들고 그래서 10년 동안 해서 포드에 뭐라고 있어요. 네, 나왔는데 에드셀이라는 차예요. 딱 만들었어요. 샀을까요? 아무도 안 사요. 네, 아무도 안 산다고요. 왜요? 그렇죠. 소비자는요 그거를 여러분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한번. 포드한테 사람들이 포드한테 여러분 말 타고 다닐 때 포드가 뭘 더 만들어 드릴까요? 하면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그렇죠. 빨리 달리는 말을 만들어 달라고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 포드가 조사를 통해서 빨리 달리는 말을 만들었으면요. 자동차라는 건 창조되지 않았다고요. 많은 부분. 한마디로 옛날에 저 같은 경우에도 소비자 리서치를 하고 뭐 이런 걸 하는데 이게 이 브랜드 매니저가 이 얕은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 철저하게 소비자에 대한 조사를 의존해요. 근데 그건 말이 안 된다고요. 왜요? 일단 에러가 나는 게 너무 많아요. 표본의 에러예요. 예. 전체 N 넘버의 오류야. 해석의 오류야. 시간의 오류야. 여러 가지 오류가 나요. 근데 그걸 가지고 브랜드를 만들죠. 그럼 이제 브랜드가 이제 짝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안 하느냐? 그건 해줘야 돼요. 뭘 하려고요? 통찰을 얻으려고요. 통찰에다가 무슨 직관력이나 뭐 이런 게 그렇죠. 내가 보통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패키지를 조사할 때도 이게 좋느냐, 저게 좋느냐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그거를 가지고 한 6개월 프로젝트로 잡았어요. 여러분이 소비자한테 물어봐서 소비자가 생각하는 시간은 단 몇 초예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가 뭐가 들어가요? 그거 하게 되면 5,000원 선물 주고요. 이런 거 들어간다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믿고 가죠. 그게 바로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이 상급에 가서 컨설팅을 하더라도 상급에 가면요 소비자의 조사나 이런 것보단 개인의 통찰력을 훨씬 더 많이 봐요. 여러분이 리서치를 왜 해야 되느냐? 통찰력을 키워야 되니까요. 두 번째, 내가 딜하고 있는 사람은요 통찰력이 없기 때문에 뭐를 해야 돼요? 근거를 대야 돼요. 근거를. 조사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사업을 하거나 제가 마케팅, 제 플랜을 할 땐 조사를 안 해요. 해요. 조사 왜 안 하겠어요? 조사를 어떻게 하냐면 상당히 심플하게 해요. 잘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은 조사에 많이 미쳐 있어요. 조사에. 여러분, 리서치 회사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조사를 왜 하세요? 요새 리서치 회사가 조사를 제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홍보요. 리서치 자체가 홍보예요. 여러분, 뭐, 잡코리아에서 뭐, 이번에 어쩌고 저쩌고, 뭐, 구직이 어쩌고 저쩌고, 그거 홍보하려고요. 이효리가 어쩌고 저쩌고 홍보예요, 그 자체가. 두 번째는 레퍼런스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일단은 내가 감각적으로 그러니까 뭐 조사에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질적 조사라는 게 있죠. 뭐, 그러니까 문헌 조사, 아니면 FGI, 뭐, 데스 인터뷰,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은 일단 방향성을 봐요. 내가 다 조사할 수는 없죠, 360도. 뭐, 이쪽이 낫지 않을까? 그러면 조사를, 그 다음에 양적 조사라고 하죠. 양적 조사는 뭐라고 해요? 서베이. 그죠? 서베이를 하게 되면 뭐가 나와요? 그러니까 질적 조사를 하면 데이터 자료가 이 브랜드가 졸라 좋다. 뭐, 나쁘다. 지랄 같다. 막 이런 식으로 해요. 그 다음 이거는 뭐냐? 지랄 같다는 애가 100명 중에 몇 명이고 몇 명에서 100분율로 나오는 거라고요. 그러면 얘는 방향을 보고요. 얘는 뭘까요? 얘는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내가 만들 때는요, 통찰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리서치를 잘해도 인사이트를 못하면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대학원에 가보면, 이 SPSS하고 사스 다루는 애들은 누구냐면, 대학 원생이에요. 예. 근데 데이터가 쭉 나오죠. 이걸 가지고 의미 파악을 걔네들이 못해요. 네. 여러분, 교수님들이 막 사스나 뭐 SPSS 막 펀치나고 막 이런 거 못해요. 지금 한 나이가 한 4, 50 되신 분들은 그 데이터 코딩 할 때도 이렇게 펀칭을 이렇게 손으로 했대요. 그러니까 100개 하게 되면 손이 아파가지고 못했대요. 근데 그분들이 뭘 하느냐? 인사이트라는 거야. 이 패러다임이 내려가다 보니까 뭐 이건 어쩌고 저쩌고 해. 그러니까 브랜드 매니저도 그런 통찰력을 많이 키워야 돼요. 결국. 왜? 브랜드 매니저는 아까 말한 것처럼 로직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 소비자가 브랜드 만들어달라고 했어요? 소비자가 언제 브랜드 만들어달라고 한 적 없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마케터가 만든 거죠. 그렇죠. 마케터가 왜 만들었을까요? 이런 식으로, 왜? 이때는 뭐예요? 시장이 너무 꽉 차 있다고요. 여러분, 틈새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뭐예요? 팔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소량 다품종은 좀 어려운 시스템이에요. 그죠? 여러분, 뭐 한 100개 만들어 놓고 시장이 100명이라고 해서 100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요? 시장을 계속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새로. 시장을요. 여러분, 잘 보면 휴대폰 여러분 망가져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여러분, 유행이라는 걸 누가 만들었을까요? 마케터가 만들었겠죠. 그렇죠? 여러분, 새롭게 여러분 그랬잖아요. 새로운 제품 나오면 갑자기 옛날 거 가진 사람은 뭐예요? 촌스러워지잖아요. 이런 것들도 통찰이에요. 통찰은 그런 경험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브랜드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되고요. 그 브랜드 매니저는요. 그래서 브랜드 매니저는 그 보통 직원이나 이런 신입사원이 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브랜드 매니저는 보통 시니어들이 많이 자리를 잡아줘야 돼요. 왜 그러냐? 통찰도 있고요. 두 번째 큰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의 합의를 끌어내기가 되게 어렵다고요. 예를 들어 내가 사내 조사를 해요. 근데 애들 다 일하고 있죠. 내가 서베이를 이렇게 돌려요. 이거 해주세요. 여러분 수고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리서치를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안 돼. 백날 갖다 달라고도 안 해줘요. 여러분 그럴 때는 누가 해야 되느냐? 보통 이사나 그런 시니어, 그래서 보통 회사의 기업을 뭘 바꾸고 뭐 이러죠. 그러면요 보통 대표이사한테 PT를 많이 한다고요. 대표이사. 왜? 그래서 여러분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뭘 하고 할 때도 일단은 내부 이 안에서 힘이 있는 사람 있죠. 이런 결정권이 있는 사람이 안에 들어와 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거의 안 되고. 그럼 브랜드 매니저, 여러분, 그러니까 브랜드를 그 수단으로 보는 회사들은요, 이 브랜드 관리자 이런 사람들이요, 보통 이렇게 급이 좀 낮아요. 근데 급이 낮은 브랜드 매니저는요, 그 어떤 일도 못해요. 그 어떤 일도. 왜? 뒤에 위에 있는 재무과장 이런 사람 다 맡긴다고요. 그렇죠? 근데 어느 정도 급이 있거나 하는 사람들은 이 브랜드, 한 예를 들어볼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나라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나라 시스템은 클라이언트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아래 뭐가 있어요? 대행사가 있어요. 대행사예요. 그리고 이 아래 뭐가 있어요? 브랜드 회사가 있는 시스템이에요. 이런 식으로 있는 시스템이에요, 우리나라는요. 이 안에 뭐 LG에든 뭐 제일기획 이런 회사들이 있죠. 그렇죠? 이런 거를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조직적으로 보면 처음에는 원스톱 시스템이라는 게 있었어요. 원스톱. 예, 한 회사한테 다 맡기면 걔네들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문제가 있다고요. 그 다음에는 무슨 구조로 바꿨느냐? 이런 구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조가. 두 번째 구조가. 얘가 이 대행사한테 일을 다 맡기고 뭐예요? 얘가 발주를 주는 거예요. 전문가들. 왜냐면 옛날에는 원스톱으로 하면 얘가 다 하다 보니까 뭐예요? 전문성이 떨어진다고요. 지네 회사에 있는 애들로 지네 회사 브랜드 디자인을 쓰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갔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잘못된 구조라고요. 왜 이렇게 잘못된 구조냐? 또 얘가 쭉 옆으로 가는데 이해하시면 되게 좋아요. 우리나라 회사에서 대행사가 만들어진 그 태생을 보라고요. 전문성 때문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돈 아끼려고 만든 게 대부분이에요. 내부적으로 나가는 광고비를 안에서 수반하려고 뭐예요? LG에서 LG에드 만든 거고요. 삼성에서 제일기획 만든 거고요. 뭐 어디에서 대홍 만든 거고, 어디에서 두산에서 오리콘 만든 거잖아요. 언제 걔네들이 자체적으로 독립성을 가지고 했어요? 여러분, 뭐 까놓고 말을 하면 그래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물량으로 버티는 거예요. 안 그럴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브랜드 회사가 뭐예요? 하청사라고요, 하청사. 그럼 얘네들은 뭐냐? 얘네들은 수수료를 먹는 애들이에요. 수수료를. 15%고 몇 프로고. 그렇죠? 얘네들은요. 얘네랑 안 만나. 얘랑 만난다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 회사가. 캐패빌리티가 떨어지는 거죠. 요 다음 시스템이 뭘까요? 요 다음 시스템이 IMC의 개념이에요. IBC. 회사 내에서 다 하는 거예요. 조직에서. 조직에서 여러 가지 디파트를 갖고 있는 거죠. 옛날에는 이렇게 했다가 지금은 이렇게 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브랜드 회사가 팀이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이런 구조가 아니라 어떤 구조가 있냐면 클라이언트가 있고 이 아래에 뭐가 있느냐? 브랜드 컴퍼니가 있어요. 브랜드 회사는 컨설팅 회사예요. 거의. 브랜드 회사는요. 보통 이제 부티크 스타일의 회사라고 하죠. 부티크 스타일. 여러분 미국에 가보면 한 명으로 하는 회사도 되게 많아요. 브랜드 어드바이서인데 한 명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대행사가 있어요. 미국은요. 아니 외국은요. 그러다 보니까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여러분 이때는요 일하는 거 성과 베이스예요. 모든 게 빨리빨리 일을 처리해야만 하니까 대행사가 이런 걸 잘한다고요. 근데 이때는 뭐가 중요할까요? 이건 일관성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뭐를 해도 뭐야 브랜드 아이덴티티 정립과 브랜드 미션, 브랜드 철학이 정립되고 나서 그 다음에 광고하고 PR하고 뭐 한다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뭐예요? 요것 좀 이렇게 과도기로 가고 있어요. 과도기로 가고. 그래서 여러분 이 대행사가 요새 어떻게 돼요? 해체되고 있잖아요. 대행사가 해체되고 있죠. 해체되면서 뭐예요? 이 나왔던 사람들이 다 부티크 스타일로 변하고 있다고요. 그럼 나중에 조직은 어떻게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헐리우드 스타일로 변할 거예요. 헐리우드 스타일, 어떤 헐리우드 스타일이냐? 여러분 헐리우드 영화 보면 맨 그때 엔딩 스크립트 올라가죠. 그것처럼 변할 거라고요. 나중에는요 프로젝트 단위로 변할 거예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흩어져 있다가요 프로젝트가 되면 조명은 누구, 감독은 누구처럼 싹 뭉치는 거예요. 그리고요 프로젝트가 끝나면요 해체해요. 이런 식으로 바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브랜드에 대한 개념을 왜 많이 여러분 아마 그럴 거예요. 브랜드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많이 들어봤는데 왜 이해가 안 되느냐?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구조상의 문제가 있다고요. 우리나라는 이 브랜드를 우선적으로 보고 목적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수단으로 봐요. 그리고 브랜드 이꼬르 많은 사람들이 브랜드 아이덴티티 뭐라고 하지만 아직도 여러분 대부분의 제조업이나 대부분의 이런 회사들은 뭐 SK나 이런 큰 이미 알고 있는 회사들은 말고 아직도 못 느끼는 회사는 그림이라고 본다고요. 아직 로고라고 보고 아직 여러분 대학에 가도 교표라고 불러요. 아직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브랜드 매니저가 돼서 이 시장을 열려면 아직도 의식 개편이 많이 이루어져야 돼요. 아직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뭐 리서치는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거죠. 뭐 이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 회사의 브랜드 매니저가 되면 일단 여러분 브랜드 매니저는요 시니어여야 되고요. 브랜드 매니저는 잘 바꾸면 안 돼요. 브랜드 매니저가 자꾸 바꾸면 뭐예요? 바꾼 애들이 다 바꾼다고요. 그러면 일관성이 깨져요. 어쩔 수 없이 그럼 바꿔야 된다면 철저하게 뭐를 줘야 돼요? 규칙을 줘야 돼요. 걔가 개인적으로 막 틀어 바꾸는 게 아니라 룰을 줘야 된다고, 룰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BI를 만들고 CI를 만들면 뭐야? 매뉴얼북을 주는 거야. 이거 절대 하지 말아라. 바꾸고 싶어. 그럼 바꾸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꾸. 그런 규칙대로 움직여야지. 그렇지 않으면요. 그럼 브랜드는 누가 한마디로 P&G에 있는 사장이가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정말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은 뭐냐? 내부에서 바꾸려고 하는 사람과 싸우는 거라는 말이 있어요.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과 싸워서 일관성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브랜드 공부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런 팩트나 데이터베이스에 많이 의존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입이 안 되거든요. 이빨이 안 먹혀요. 왜? 왜냐면 내 어솔로티가 너무 작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다고 뭐 먹히냐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사실을 왜곡하게 돼요. 사실을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시장이 이렇게 일어나는 건 뭐가 되느냐? 아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상품을 갖고 왔어. 농심에서 이번에 새로운 상품을 갖고 나왔어. 논리적으로 라인은 알마니, 재질은 프라다, 색깔은 베네똥. 그렇죠? 철저하게 소비자한테 물어보세요. 라인은 뭐가 좋을까? 알마니예요. 뭐는 뭐가 좋을까요? 재질은 뭐예요? 그리고 나서 딱 갖다 놓으면 사장님은 한마디로 뭐라고 무시한다고 했어요? 맛이 없어 보이네. 그러면 땡이에요. 그러면 땡이라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브랜드 매니저는 그런 능력을 많이 키워놔야 돼요. 근데 과정이에요. 통찰은요, 언제 만들어질까요? 철저한 논리의 트레이닝이 밟아져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한번 얘기해드렸죠. 뉴턴은 사과나무 아래에서 만유인력의 법칙에 대해서 생각해냈죠. 근데 뉴턴이 그 전에 과학자도 아니었고 그냥 양아치였어요. 그러면 만유인력의 법칙을 생각 못했어요. 아르키메데스가 유레카 하면서 생각한 건 그 전까지 걔 과학자였고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이에요. 창이란 그냥 미친놈한테 나오는 선물이 아니라요. 충분히 논리를, 여러분 이거죠? 얼음이 어떻게 얼어요? 점점 얼어요? 점점 안 얼어요. 얼음은요, 점점 얼다가 순간 결정이 돼요. 순간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번뜩이는 거 아이디어 있죠. 이런 거는 그냥 맨날 놀다가 나오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STP, 소비자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뛰어넘는 거. 왜 그러느냐?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심플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브랜드 전략이건 무슨 나발이건 논리란 뭐예요? 이거 논리잖아요. 논리란 뭐예요? 인과라고, 인과. 논리의 기본은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두서가 없다. 그럼 앞뒤가 안 맞다라는 거죠. 논리란 A는 B요, B는 C요. 그러면 A는 뭘까요? C요. 이게 논리예요. 그렇죠? 밥을 먹으면 똥이 말인 거고요. 똥이 말이면 똥을 싸면 되는 거예요. B 논리는요. 밥을 먹었는데 똥이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줌이 나왔다. 이게 좀 B 논리라고요. 근데 잘 보세요. 초짜 기획자들은 모든 기획을, 여러분 전략은 논리일까요? 전략은 논리의 개념이 아니에요. 전략은 창의의 개념이죠. 왜? 이래서 이런 거 하고, 그럼 나도 그거 하겠죠. 여러분의 상황만 보고 하면 여러분은 뻔한 얘기 할 거예요. 한마디로 말 되는 얘기를 하겠죠. 말 되는 얘기.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군사가 많아요. 10만 대군이에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얘가 어떻게 하겠어요? 한 방에 쳐부시겠죠. 그럼 나는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10만 군사가 있는데 한 방에 안 하고요. 계속 나를 애워싸고 있어요. 이러면요. 생각도 못 해본 방향이죠. 그게 바로 전략이에요. 전략은 충분한 논리로 숙성을 하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요.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다 아는 전략이 전략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는 전략은 전략이에요. 여러분, 그럼
전술은요? 전술도요? 논리의 개념이 아니에요. 전술은 더 창의의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 생각해보죠.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싸게 틀려면 씨앗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나무가 어떻게 자라요? 위로 자라요? 아니죠. 일단 아래로 자라죠. 아래로 왜 자라요? 일단 여러분 이게 토양이잖아요. 이게 토양에 내가 소비자라고 쳐요. 네, 소비자. 그럼 내 소비자를 알아야 뭐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막 이렇게 이거 SWOT를 하던, STP를 하던, 뭐를 하던, 이게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소비자를 이해하려고 이 짓거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럼 소비자를 충분히 이해하면 모든 게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전략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뭐가 나와요? 그때서야 삑! 하고 나오는 거죠. 네. 쭉쭉쭉쭉 나오겠죠. 이렇게. 그리고 뭐가 만들어져요? 잎사귀가 달리겠죠. 네. 잎사귀가 만들어지죠. 여러분 잎사귀는 전술, 가지는 전략. 여러분 환경이 변해요. 겨울이 됐어요. 가지가 바뀌어요? 잎사귀가 바뀌어요? 잎사귀가 바뀌죠. 여러분 가을이 되면요. 염색제를 안 하니까 뭐야? 단풍이 되는 거죠. 겨울이 되면요. 광합성을 못하니까 떨어뜨려 버리는 거죠. 봄이 되면요. 다시 만들어지죠. 전술은요. 그때그때 계속 바꾸는 거예요. 근데 전략을 그때그때 바꾸는 회사는요. 오래 못 가요. 전략을 바꾸는 회사는요. 뭐만 하면 다시 묘목을 갖다가 또 꽂고 또 시작하는 거예요. 전략은 정말 일관성을 가지고 오래 가는 거고요. 그때그때 바뀌어요. 여러분 그럼 소비자들이나 이런 이 사람들은 야, 저 회사 참 전략이 좋아. 전략을 본 걸까요? 전술을 본 걸까요? 전술을 본 거죠. 그렇죠. 왜요? 가지가 참 푸르르네? 이런 사람은 거의 없죠. 잎사귀가 푸르르는 거죠. 그렇죠. 잎사귀가 계속 뭐야? 소비자의 접점이잖아요. 하잖아요. 근데 제가 마케팅 강의라고 기획 과정을 하다 보면은 10명 중에 8이 전략은 논리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논리 개념이 아니라고요. 논리라고 생각하면 그건 이미 뻔한 거예요. 왜요? 조사해보고요. 이렇게 해봤어요. 걔는 이거 하겠네. 그러면 그거는요. 그건 다 알고 보는 거죠. 예. 여러분 딱 보니까 뭐 이런 거죠. 카드 게임을 하는데 웃어요. 야 빨리 해. 그거 웃긴 거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이미 뭔가 있다라는 얘기겠죠. 전략은요. 모르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요. 얘가 알면 뭐예요? 그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한테 제가 첫째 시간에 얘기 드렸죠. 마케팅의 SWOT 뭐 기타를 배워요. 그리고요. 그거 하지 말라고요. 예. 여러분이 그거 할 때는요. 정말 저기 두메산골 시골에 가서 하세요. 왜요? 거긴 먹혀요. 그걸 모르니까요.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이 한번 맥킨지랑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어디 가서 SWOT, STP로 배길 것 같아요? 여러분 바바라 민토의 그 논리의 기술이라고 읽어보셨어요? 바바라 민토라고 들어보셨죠? 바바라 민토가 뭐 했던 여잔지 알아요? 바바라 민토가 파워포인트 썼던 아줌마예요. 네, 그런 회사는요, 한 파워포인트하고 엑셀만 다루는 경리 같은 사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A들은 기획서를 안 써요. 원래 이렇게 중소기업이 A들이 쓰는 거지, 원래 큰 회사 가면 안 써요. 걔네들은 이 노가리를 까죠. 그러면 걔네들이 한 걸 가지고 뭐라 할까 외국에서 막 파워포인트 막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진짜 옛날에 한번 어떤 사람 만났는데 엑셀을 가지고 나 진짜 손가락이 안 보여. 엑셀로 다 해요. 다. 근데 걔는 몰라요. 자기가 뭘 하는지. 근데 바바라 민토는요. 파워포인트를 워낙 오래 하다 보니까 논리가 생각난 거예요. 워낙 오래 하다 보니까 논리가 생각나서 논리의 기술이라고 획을 그었어요. 거기에서. 그냥 맥킨지 사람인데 원래 아줌마 그런 파워포인트 작업해준 아줌마인데 획을 그은 거예요. 그럼 그 전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전에 사람도 뭐 해? 근데 그 사람은 하나의 뭘 만들어냈다는 이유도 뭘까요? 그 사람은 되게 창의 개념으로 본 거예요. 그 사람이 만약 논리의 그 A였으면요. 수많은 맥킨지 사람 중에 한 명이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궁극적인 목적은 얼마만큼 통찰력을 얻어내느냐의 문제예요. 그 통찰은 뭐냐? 해석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죠. 봄을 그리라 하니 진달래를 그리는 게 초자의 느낌이라고요. 왜요? 봄을 분석해보면 뭐예요? 진달래도 있고, 개나리도 있겠죠. 근데 그걸 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또 봄이겠죠. 근데 봄을 느껴보라는 거예요. 브랜드도요. 여러분, 좋은 브랜드 매니저는요, 여러분이 이거를 가지고 양철지우개라고 했어요. 그러면
좋은 브랜드, 나쁜 브랜드 매니저는 뭐냐면, 이 네이밍을 내가 하얀 칠판 지우개라고 했어요. 그럼, 앉아서, 사무실에 앉아서 하청업체에 둬가지고, 이거 조사해 와서 500명 샘플에 하얀 칠판이 더 좋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정을 내는 애들이 제일 최악의 매니저라고요. 그런 애들은 피해야 돼요. 왜요? 너무 멋스럽게 생각하는 거라고요. 차라리 이걸 들고 가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물어봐. 야, 이거 어때? 하얀 지우개. 못 알아들어? 그거에서 훨씬 더 뭐가 나올 거야? 많은 걸 자기가 통찰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요새 그 브랜드 매니저 이런 사람들이 뭐냐? 너무 겉멋이 많아요. 겉멋이. 그래가지고 그냥 데이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좋은 사람은, 정말 좋은 사장님은요, 재무제표만 가지고 사람들 들이보는 사람 아니에요. 정말 소비자를 만나보고요. 소비자가 원하는 게 뭔지 아는 사람이에요. 정말 리서치를 잘하는 사람은 1, 2, 3, 4, 5 중에 고르세요가 아니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좋은 조사법은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어떻게 관찰해요? 그렇죠. 몰래 관찰해요. 몰래 관찰을요. 그러면서 뭘 발견하는 건데요? 사소한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개인 브랜드를 만들고 개인 사업을 한다면 정말 추천을 하는 게 그런 식으로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조직 생활을 하신다면 리서치를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조직 생활은, 리서치는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설득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뭔가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거의 근거 찾기. 그리고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근거가 뭐가 없으니까 통찰을 얻을 수도 없어요. 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이 보는 게 좋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아이고 힘들어. 아시겠어요? 그래서 조경은 BM님도 결국은 좋은 브랜드 매니저가 되려면요, 나중에 알 거예요. 나중에 내가 말로만 뻐끔뻐끔 이렇게 말을 하는지, 아니면 클라이언트와도요, 그 사람이랑 교감을 이뤄냈죠. 그러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럼 내가 백날 뻐끔뻐끔 말을 해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한마디 가서 이건 이거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하면요, 땡이에요. 여러분, 정경련에 가서 강의를 들어보면 말이 별로 없어요. 걔네들 강의는요. 보통 말 많이 하고, 나도 말 많이 하는데 그런 강의가 보통 뭐예요? 그냥 막 그런 게 많아요. 정말 여러분, 정말 옛날 책 보면 고수들 바둑 둘 때 뭐 말 많이 해요? 툭툭툭 뭐 하죠. 고수들은 칼싸움을 해도 뭐예요? 그냥 한 칸 뭐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근데 그냥 아닌 애들은 막 어쩌고 저쩌고 양아치들 싸우는 거랑 똑같은 거죠. 양아치들 싸우고 뭐라 할까? 동네 축구는 공을 쫓아가요. 동네 축구는요, 공 따라서 가요. 마케터가 공 따라가는 느낌이 뭘까요? 소비자가 답인 줄 알고 소비자 따라간다고요. 정말 프로축구는 뭐예요? 조직적으로 하죠. 조직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동네 축구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동네 축구. 이게 트렌드다! 이거 쫓아가고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요, 언제나 넘버원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애들은요, 들러리죠. 들러리. 여러분 지금 UCC가 되다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웹 2.0이니 뭐니 해요. 그래서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답 안 나온다고요. 왜요? SK텔레콤에서 네이버에서 밀어버리면 어떻게 할 건데요? 허걱. 이런 생각은 못 했는데. 그럼 바보들이나 하는 거죠. 바보들이나.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보셔야 되고. 자, 오감 브랜드 경험. 여러분, 그럼 경험은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 감각기관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감 브랜드라는 게 있어요. 오감 브랜드. 여러분, 감각은 일단 제일 큰 게 뭐예요? 시각이에요. 얼마나 크면 시각. 여러분, 코카콜라, 펩시콜라에 뭐가 있었어요? 블라인드 테스트가 있었죠. 눈 가리고 나서 뭐가 맛있다? 하면 펩시콜라가 맛있다고 했죠. 여러분, 그건 되게 전략적인가요? 전략적이죠. 그런 생각은 못 해봤으니까. 그리고 그거는요, 뻔한 게임이었죠. 그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왜 펩시콜라가 더 맛있다고 그래요? 다니까요. 왜요? 왜 다니까요? 여러분, 펩시 챌린지 잘 보세요. 그 펩시 챌린지 하는 사람이 아저씨, 할아버지들이 있는지 아니면 젊은 애들만 있는지. 젊은 애들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펩시가 지향한 게 뭐예요? 젊은 콜라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기는 게임이었죠. 여러분, 시각이 왜 압도하느냐? 여러분, 장애 중에 제일 나쁜 장애가 뭐라고 그래요? 시각을 잃어버리는 거라고. 왜요? 시각을 잃어버리면 모든 기관이 다 둔해져요.
여러분 보통 청각이 없어지면요 다른 대체 감각이 만들어져요. 시각은 대체 능력이 없어요. 시각은요. 시각. 그래서 여러분 브랜드를 만들고 시각 네임 뭐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귀. 여러분 귀로 하는 브랜드가 뭐가 있죠? 어? 만나면 좋은 친구 뭐 이런 것도 이런 귀가 하는 거죠. 제일 유명한 게 있죠. 띵띵띵띵띵 인텔 인사이트. 왜 인텔이 시각 브랜드 아니 청각 브랜드로 쓸까요? 인텔은 부품이잖아요. 부품이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시각이 장애가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청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한때 인텔이요 모든 컴퓨터의 마지막 인텔 인사이드 그걸 넣어주죠. 그럼 CF에서 30%가 지원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예요? 다 인텔 인사이드로 보는 거죠. 띵띵띵띵띵 이걸로요. 자, 여러분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이게 더 달라요. 이거는 이미 테스트가 됐죠. 펩시콜라에서 나왔죠. 이 미각보다 이 시각이 더 빠르다. 그 다음에 이건 뭘까요? 촉각이요. 그 다음에 이건 뭘까요? 후각이요. 자, 여러분 뭐 소비자들은 이런 물리적인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뭘 얻게 되느냐? 감각을 갖게 돼요. 근데 이 감각은 필터예요. 이런 감각을 통해서 뭐예요? 여러분이 내보내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필터링을 한다고요. 아, 이건 좋은 느낌이야. 근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거쳐나가면 뭐냐면 또 이번엔 정서적인 필터가 있어요. 내 기호에 안 맞고요. 내 정서에 안 맞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비단, 부드럽다. 그러나 이 사람은 뭐예요? 예전에 비단 옷 입은 사람한테 연락 한번 터진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기억이 나서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모든 게 인지냐 부인지냐로 하는 거예요. 인지된 게 일로 오는 거죠. 우리 저번 시간에 했죠. 브랜드는 또 뭐가 같다고 했어요? 파일 같다고 했죠. 파일. 여러분 보통 이 파일 안에 이게 자동차 파일이에요. 내 머릿속에. 그럼 여기에 이 파일 안에 자동차 브랜드가 몇 개나 들어가 있을까요? 맥시멈 7개예요. 7개를 넘어갈 수는 없어요. 밀러의 넘버 7이라고 했죠. 네, 7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머릿속이 있으면요. 수많은 폴더들이 있는 거예요. 이 폴더의 명은 뭘까요? 이 폴더명은 산업 카테고리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산업 카테고리. 복사기, 청량음료, 속옷, 자동차, 교육. 그럼 여기 안에는 플래너? 여러분, 이런 카테고리가 되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복잡한 걸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한 폴더에 하나씩만 기억을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복사기 사자 하면 뭐예요? 제록스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록스가 틱 튀어나왔는데 제록스 보니까 안 이뻐. 그리고요 내 기호랑 안 맞아. 그러면 뭐예요? 걸러지는 거죠. 이렇게 걸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로 가요? 입찰이랑 똑같은 거예요. 우선순위 1번 주는 거죠. 근데 걔랑 협상해야 되면 뭐야? 우선순위 2번한테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3번한테, 4번한테 이렇게 넘어가는데 보통 우선순위 1번에서 다 끝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 2위 브랜드, 3위 브랜드, 4위 브랜드는요. 시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위 브랜드는 어떻게 할까요? 신발 하면은 신발에다가 칼라를 집어넣어서 블랙만 가지고 와서 무크라고 만들어버리고요. 계산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내 계산기는 태양열로 되는 거라고 해서 또 그 시장에서 또 이렇게 폴더를 만들어내려고 한다고요. 폴더를. 이 폴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데요? 두 개예요. 니치를 봐가지고 만들어지더니요. 아니면 창조해내더니. 이러면 PMP 같은 거는요. 소비자가 그런 욕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만들어 놓은 거죠. 그죠?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편하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가 찾아볼 게 있죠. 돈이 있는 회사는요. 돈이 있는 회사는 틈새를 안 봐요. 교육을 시키죠. 돈 없는 회사는요. 틈새를 보는 거죠. 여러분이 마케팅을 되게 제너럴하게 보죠. 돈이 많나 보죠. 되게 디테일하게 보죠. 돈이 없나 보죠. 그것도 사람 성향에 따라 다른 거예요. 사람 성향에 따라. 왜? 힘이 센 놈은 때리려고 드는 거고요. 돈이 많은 놈은 돈으로 밀어버리려고 하는 거고요. 자기가 힘이 없으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생존이 문제라고 해요. 생존이 문제.
그럼 훨씬 뭐예요? 지형 지물을 훨씬 더 많이 잘 이용하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 시각 브랜드. 여러분 왜 음식 브랜드에다가 빨간색을 많이 넣을까요? 자, 그렇죠. 아까 이걸 했잖아요. 여기서 보고 뭐예요? 빨간색을 보고 이런 정서적인 느낌이 뭐예요? 맛있겠다. 심이에요. 옛날에 여러분 초코파이가 옛날에 색깔이 뭐였는지 아세요? 파란색이었어요. 근데 바꿨다고요. 네, 빨간색으로. 여러분 코카콜라 왜 산타 할아버지를 썼을까요? 코카콜라가 흰색 라인에 빨간색이잖아요. 그거랑 일치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그런 인물이 누구예요? 산타크로스잖아요. 그러면서 코카콜라는 어때요? 시원하죠? 코카콜라 여러분 뒤펴서 먹어봤어요? 누가 뒤펴서 먹어요? 차갑게 먹죠. 여러분 산타 할아버지는 8월에 오지 않잖아요. 네. 추울 때 오시잖아요. 그럼 코카콜라랑 뭐예요? 시그널이 똑같잖아요. 내보내는 시그널이. 네. 여러분 그냥 시그널로 이해하세요. 얘는 산타가 아니에요. 이 산타는요 수많은 시그널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산타는요 가공인물이에요. 네. 산타는 없어요. 그렇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뚱뚱한 사람이 무슨 굴뚝에 와. 이런 것들은 뭐예요? 사람이 상상이나 기대치로 만드는 시그널이라고요. 자꾸 매트릭스처럼 브랜드의 눈으로 봐야지 리얼리티로 보려고 들면은 여러분 그건 전통적인 마케팅이에요. 그냥 망치를 여러분 소금으로 보면 뭐예요?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소금 중에 그 미국에 있는 소금 유명한 거 있죠. 뭐 있어요. 브랜드가 붙으면 가격이 뛰는 거라고요. 왜요? 거긴 시그널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 이건 뭐예요? 그냥 바다에서 건져낸 그걸로 보이는 거죠. 자, 여러분 시각 브랜드 코닥. 코닥은 법정에서 이것 때문에 붙었어요. 노란색을 얘네들이 가졌거든요. 노란색을. 근데 다른 애들 노란색을 못 쓰게 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품질의 차이가 없으면 확실한 차별을 다른 속성으로 잡아버리는 거죠. 예. 옛날에 뭐 우리나라에 또 노란색을 많이 쓰죠. 뭐 트러스트 같은 거요. 예. 자, 뭐 이런 거예요. 코닥 폴스 온 더 컬러라고 하잖아요. 파란색 없는 게 아니라 뭐예요? 노란색을 언제나 의미한다고요. 노란색이야. 자, 여러분 인텔 인사이드 청각 아까 얘기했죠. 딩딩딩딩딩 뭐 이거예요. 예. 자, 미각. 여러분 섹시 쿠키라고 브랜드가 있어요. 예. 왜 이런 브랜드를 만들어낼까요? 여러분 이제 의류에도 이런 테이스트 미각 정도를 많이 준다고요. 예. 근데 미각은 많이 쓰는 회사가 없지만 일단은 뭐예요? 스타벅스가 그래서 오감을 다 쓴다라는 거예요. 오감을. 예. 마셔보게 하고요. 뭐하게 하고요. 만져보게 하고요. 들어오면 여러분 빵집에서 분사기 쓰는 거 아세요? 빵 분사기, 빵 냄새 치 나게 하는 거? 그럼 빵 냄새가 이렇게 일본에 가니까 이 분사기를 이렇게 그 고기 굽는 거 있죠? 그 냄새를 계속 밖으로 뿜어내요. 사람들은 고기를 먹으러 오는 게 아니라 냄새에 끌려서 오는 거예요. 누가 옛날에 그런 책을 하나 썼지 있죠? 사람은 스테이크를 먹는 게 아니라 스테이크의 냄새를 먹고요. 스테이크의 소리를 먹는 거라고요. 치 하는 거예요. 자, 뭐 이런 거. 이건 뭐예요? 미각에 대한 효과를 많이 내는 거죠. 스킨푸드. 뭐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피부에다 이렇게 먹여요. 네? 그럼 뭐 이런 거야. 도토리. 네. 뭐 SK에서 만든 뭐 땅콩, 게임 포탈. 네. 뭐 이런 거 멜론. 네. 이런 뭐 이런 캔디바.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것도 미각을 많이 좀 얘기하려고 하는 거고. 여러분 뱅앤올루쿱스라 얘네들은 이게 그 비주얼 그런 뭐 오디오 이런 거 만드는데 얘네들은 촉각을 많이 썼어요. 왜 촉각을 많이 썼느냐? 얘네들 이게 말한 하이엔드만 쓰는 제품이라고 그래요. 네, 들어보셨어요? 이 제품? 얘네들은 뭐 어떻게 하느냐? 미국에 가보면 일단 점원이 안 나와요. 와서 쟤네들이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가서 직접 만져보고 직접 느껴보라는 거예요. 네, 직접 자기가 느껴보면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상당히 거만한 마케팅이자 확실한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촉각을 쓰는 것도 있죠. 네. 자, 후각. 아까 얘기했죠. 후각을 가지고 많이 요새 나오는 게 뭐예요? 아로마라는 게 많이 나오죠. 사람은 그 후각을 통해서 그 장소를 기억한다잖아요. 후각을 통해가지고. 쾌쾌한 냄새냐, 뭔 냄새냐. 그리고 그 냄새를 맡고 옛날 거를 상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매트릭스 차원에서 이해하면 쉽죠? 후각이 뭐예요? 시그널이라고요. 어디를 자극하는? 내 코를 자극하는 시그널. 그러면 그 자극이 뭘로 들어와요? 지직지직지직 하면서 전기 시그널로
기존에 내가 한 번이라도 그런 경험적인 게 있었으면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없으면요. 이제 폴더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폴더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네. 자, 브랜드 경험의 그래서 여러분,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는 제일 좋은 것 중에 제일 확실하게 브랜드를 인식시킬 수 있게 뭐냐? 접촉점이에요. 사람이 만약 핀을 만들었어요. 내가 이 핀을 길거리에서 접촉했어요. 그러면 영원히 길거리표예요. 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좋은 브랜드 회사는 뭐예요? 직판을 많이 한다고요. 혹은요, 철저하게 트레이닝을 시켜서 합격된 애들만 매장을 줘요. 여러분 미국에서요, 맥도날드 매장 가지려면 뭐 대학도 나와야 돼요. 버거킹은 뭐 대학도 나와야죠. 안 열어줘요. 그렇게요. 왜요? 걔가 소비자 접전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걔가 매장 청소 안 하고요. 막 여러분 뭐 이렇게 나이키인데 거기 누가 낙서했는데 관리 안 하죠. 그럼 나이키 브랜드 상한다고요. 네. 그래서 나이키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래그 타운이라고 해가지고 직접 운영하는 것도 많아요. 네. 즉 뭐냐? 소비자가 브랜드를 접촉하고 느끼는 브랜드의 경험의 접촉점을 최대화해야 돼요. 최대한 긍정적으로 느끼게 해줘야 된다고요. 네. 긍정적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 잘 보면 브랜드 경험의 접촉점을 설계하는 건 일단 구매 전에는 이런 것들의 일단 수단이에요. 접근 방법, 광고, DM, 쿠폰 및 인센티브, 프로모션. 얘네들은 이때는 뭐 하냐면 브랜드에 대한 기대와 인식을 구체화시키고 관련성을 자꾸 접어넣는 거예요. 네가 이게 무슨 너랑 이거 관련 있고 저거 관련 있고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구매 시점에는 뭐를 하느냐? 뭐 이런 거. 패키지, POP. POP가 뭔지 아시죠? 예. 그 다음에 점포, 판매원. 제품에 대한 가치 기대를 최대화시키고 소비자가 브랜드 선택에 따라서 확신을 줘야 돼요. 많이. 확신이요. 예. 왜냐하면 얘네들한테 관심을 끌고요. 얘네들한테 확신을 주고요. 그럼 여러분 경험 후에는요.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다고요. 여러분 접촉점은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 군데만. 여러 군데 있다고요. 여러 군데. 예. 얘네들은 뭐냐? 소비자의 브랜드에 대한 경험을 최대화시켜서 뭐예요? 또 구매시키는 거예요. 또요. 예. 여러분 그러면 이게 뭐가 돼요? 이게 쉬워지잖아요. 이제. 이것도 쉬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열티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뭐예요? 처음에 이런 게 다 뭐예요? 스킵되어 가는 거예요. 스킵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구매를 하게 되면 뭐예요? 계속 그걸 구매를 하게 된다는 거죠. 쉽게 재구매를요. 왜요? 우리 중고차 기억나세요? 브랜드는 또 다른 개념으로 뭐라고 했어요? 좋은 글씨라고 했잖아요. 네, 어떤 놈을 혼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야 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사람은 새로운 제품을 선택해서 가질 수 있는 재무적 리스크를 갖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먹었던 걸 또 먹는 거예요. 사람은 궁극적으로 변화를 싫어해요. 한마디로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가 좀 불편해요. 아 여기 그래도요. 옛날에 앉았었는데 또 앉아요. 여러분 은근히 그런 거예요. 옛날에 앉았을 때 또 앉아요. 왜? 그러니까 한 번 앉았으니까 거기 앉는 거예요. 계속. 사람은 그만큼 막 여기 앉았다 저기 앉았다 저기 앉았다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예. 그만큼 사람은 그랬기 때문에 뭐야? 한 번 접촉이 딱 일어나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일어나죠. 그러면요. 걔는 또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나서 한 번 접촉점이 딱 일어났어요. 긍정적으로. 근데 다음에 딱 일어났는데 부정적이에요. 그럼 잽싸게 사람이 뭐라고 해요? 인지부조화 단계에 이루어요. 분명히 이거는 옛날에 좋았는데 이거는 그건 뭐예요? 바로 뭐를 해요? 속성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유를 찾아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판매원이 그지 같다. 내가 옛날에 나이키 브랜드는 좋게 봤는데 이번에 저기 무슨 서초 매장에서 판매원이 지랄 같아서 나쁜 경험을 했다라고 뭐예요? 인지부조화를 조화로 만들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웬만한 브랜드 파워가 강한 건 뭐예요? 계속 지키고 나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안 좋았어요. 근데 다음에 좋았어요. 그러면요. 얘네들이 나를 팔려고 생쇼를 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접촉점이 좋아. 여러분, 처음으로 딱 만났어. 보통 미팅 가면 그러지 않아요? 딱 만나고 나서 아니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나보자. 우리 계속. 이 만나보자 계속도 뭔가 있으니까 만나보겠죠. 예. 브랜드랑 소비자랑 처음 만났을 때요. 그때 임팩을 되게 좋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 브랜드 경험 창조 시에는 지켜야 될 원칙이 있어요. 첫째, 독창성이라는 게 있어요. 독창성. 여러분 독창성은 뭘까요? 영어로 uniqueness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독창성은요. 100% 다른 거는 아니에요. 100% 다른 건. 100% 다른 게 아니라 뭐가 다른 거예요? 사소하게 다른 거예요.
네, 사소하게. 루이비통 같은 게 사소하게 다르잖아요. 네, 루이비통 네, 이런 게요. 남들은 여러분, 로고를 크게 박으면 뭐예요? 촌시려. 로고를 없애면 구분할 수 없어. 로고로 문양을 만들어버리면 되잖아,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서 얘네들은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소한 거야. 이런 사소한 거. 뭐 대단한 거 잡지 말고 이런 사소한 거 잡는 거예요. 작은 백을 만들면 큰 백을 만들어서 뭐예요? 그걸로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큰 백을 보는 순간 뭐가 일어나요? 아, 여행 가고 뭐 할 때? 그럼 여행은 무슨데? 여행 가서 괴로웠어요? 여행 가서 즐거웠잖아요. 그럼 긍정적인 경험이 많이 시그널로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독창성, 언제나 골 때리는 거, 이런 말이 있어요. 어차피 차별화에 맨날 나오는 게 잭 트라우트의 책을 보면, 포지셔닝이라는 책이 뭐냐면, 마케팅 전쟁이라는 책도 있죠. 그거 다음에 나온 책이 Differentiation or Die라는 책이 있어요. 한국말로는 번역이 뭐라고 나냐면, 튀지 말고, 차별화해라. 튄다라는 개변을 잡지 말아라. 튀는 건 뭐예요? 여러분, 그냥 여기 교육하는데 어떤 애가 머리를 막 뾰족뾰족 세고 났어요. 그거 튀는 거예요. 차별화는 뭘까요? 그래가지고 지한테 나은 게 있냐라는 거예요. 달라서 나은 게 있냐고요, 나은 게. 그냥 다르기만 해요. 제가 여러분 여기서 정말 차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갑자기 쉬는 시간에 갔다 와서 반스만 입고 왔어요. 그리고 강의를 하면 여러분이 영원히 잊혀지지 않아. 그런 엄청난 시그널을 받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딱 집에 가셔서 싸이월드나 네이버에다가 미친 강사라고 막 어떤 사람은 몰래 막 사진 찍어요. 그러면 내가 그 짓을 왜 하냐고요. 그죠? 그럼 난 안 하는 거죠. 전 작업은 뭐예요? 튀려고요. 여러분 텔레비전 보면은 신인 배우들 막 튀려고 별짓 다 하잖아요. 이뻐 보여? 이런 생각, 생시하네. 이러죠. 근데 여러분, 오래된 유명한 배우들은요, 조그마한데 되게 튀어 보인다고요. 이미지를 좀 바꿨어. 옛날에는 부드러운 이미지였는데, 요즘 거친 이미지로 나왔어. 그러면요, 혁신이 돼. 이런 말 많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독창성도 잘 이해하셔라. 독창성, 어떤 거에 대한 독창성을 해요? 네, 사소한 거에 대해서. 사소한 거. 언제나. 이거 만들었어요, 그럴 거예요. 이거 진짜 이거 누구나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요, 누구도 못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나 사소한 작은 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성공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는지 아세요? 사소한 거부터 하세요. 성공을 하려고 큰 거부터 하지 마시고, 성공을 하려면 오늘부터 아침 일찍 일어나시라고요. 그러면 뭐예요, 그건? 이미 그 목표로 가는 과정에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오늘 못했네? 그건 못한 게 아니죠. 또 인지 부조가 일어나죠. 내가 분명히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그럼 뭘 돼요? 이유를 대겠죠. 그건 이유가 아니라고, 그건 변명이지. 그런 식으로 계속하면 큰 거 못하는 거죠. 작은 것도 못하고. 담배를 끊으려면, 각서를 쓰고, 그런 대단한 거 하지 마시고요. 담배를 사지 마세요. 아니면, 2,500원을 들고 안 다녀도 돼요. 그럼 뭐예요? 이미 시작은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독창성.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해드렸죠? 이런 빙하가 있어요. 이런 빙하가. 그래서 사람들은 뭐래요? 우와, 빙하 독창적이네. 근데 뭐예요? 이 아래는 뻔한 거라고요. 사소하게 몇 퍼센트 조금 다른 거 갖고 사람들은 뭐예요? 사진 찍고 난리 치는 거예요. 그거 진짜 특이하다고. 자, 두 번째.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일관성. 여러분,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진짜 쉽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나도 쉽지가 않거든요. 여러분이 일관성 갖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사람이 한결같아야 된다는데, 또 사람이 한결같으면 뭐라고 그래요? 지루하다고 그러잖아요. 심심하다고. 근데 그걸 이겨낼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드린 말씀이 뭐예요? 배포와 진영, 변화하지 말라고 그랬죠. 뭐 하라고 그랬어요? 진화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변화는 선 그래프로 하면 이게 변화잖아요. 진화는 뭐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변화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상승 곡선에 있느냐, 하향 곡선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뭘 하면 할수록 상승이 되느냐, 하면 할수록 뭐예요? 하향 곡선에. 제일 안 좋은 게 뭐예요? 만약 부장님이 핀 만들었어. 처음에 되게 안 돼도요. 이런 식으로 가면 희망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면 때려쳐야 되는 거고, 제일 안 좋은 게 뭐야? 널뛰는 거예요. 널뛰는 거죠. 그러면 되게 괴로워요. 이걸 때려쳐? 이걸 말어. 그 다음에 뭐야? 계획이 하세요, 계획이. 그렇죠? 일관성을 갖춰라. 룰을 가져. 여러분, 브랜드에선 일관성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뭐냐? 규칙을 확실하게 부여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거를 명백히 해서, 왜? 매니저가 바뀌면 바꾸고 싶어 한다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 혁신성이에요, 혁신성. 혁신성은 뭐가 있느냐? 혁신은 여러분 뭐라고 해요? 새롭게 뭘 바꿔내고 하는 거죠. 근데 두 가지가 있다고요. 바꿔야 될 게 있고요. 바꿔야 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바꾸지 말라고요, 차라리. 차라리 그냥 이볼루션 하라고요. 이볼루션. 여러분, 이볼루션은 그래프로 말을 하면 이렇게 그래프로 말을 하면 이볼루션은 이렇게 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이가 동글동글 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까 루이비통에서 바꿔야 될 게 뭐예요? 바꾸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로고 바꿀까요? 이름 바꿀까요? 루이 빼똥이라고? 바꾸지 마. 여러분, 천년이 지나도 바꾸지 말아야 될 건 루이비통이라는 말이고 로고예요. 그러면 계속 그런 식으로 갈까요? 여러분, 재질과 스타일과 여러분 그런 것들은 뭐야? 바꿔야 될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바꾸지 말아야 될 것들은 보통 뭐예요? 저 윗선에 있는 것들이에요. 바꿔야 될 것들은요. 여러분, 시대가 지나면 소재도 바꿔야 되고 이런 거 바꿔요. 그래도 역시 뭐예요? 루이비통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해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된다는 것이 있고, 자, 브랜드 4, 그럼 마케팅 4 브랜드는 뭐냐? 여기까지 하고 쉴까요? 아니면 쉴까요? 여기까지, 여기 쉴까요? 오케이. 자, 그러면 10분 쉬었다가 9시 반부터 두 번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